네, 그러면 중학교 2학년 2단원 전기와 자기 부분 시험 대비 영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52페이지에 마찰하면 생기는 전기, 마찰했을 때의 전기를 우리가 공부를 했었죠. 일단 그 전에 전기력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나왔었습니다. 전기력. 전기력은 같은 종류의 전기를 띤 물질 사이에서는 밀어내는 방향, 다른 종류의 전기를 띠면 서로 당기는 방향이었어요. 전기를 띠고 있는 두 물체에 작용하는 힘인 전기력이 두 가지 방향이었습니다. 서로 밀어내는 방향, 당기는 방향. 자, 물체를 마찰을 하면은 원래는 물체는 플러스 마이너스 양이 똑같아서 전기를 띠고 있지 않아요. 근데 마찰을 하면 전기가 생기는데 왜냐면 한 물체에서 다른 물체로 전자가 이동했기 때문이다. 전자가 이동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전자를 어, 잃어버린 녀석은 플러스가 많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플러스 전기. 마이너스인 전자를 얻어온 녀석은 마이너스를 많이 가져오기 때문에 마이너스 전기를 띱니다. 이렇게 물체가 전기를 띠는 현상을 대전이라고 하고요. 그때 물체, 전기를 띠고 있는 물체를 대전체라고 합니다. 여기 그림을 보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마찰하기 전에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서로 플러스 마이너스가 똑같은 털가죽도 중성, 플라스틱 막대도 중성입니다. 근데 마찰을 하면 한쪽에서 전자가 이동을 해요. 전자가 이동. 그러면은 플라스틱 막대 쪽에서는 전자가 두 개를 얻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마이너스 전기를 띠겠고 털가죽은 두 개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여기 두 개, 플러스 두 개가 더 많아서 플러스 전기를 띤 물체의 성질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알겠나요? 자, 이렇게 마찰을 통해서 대전시키면 서로 두 물체의 전기가 같나요? 다른가요? 네, 다르죠. 전자가 한쪽으로 이동했기 때문에 얻은 녀석은 마이너스 전기를 띠고 잃어버린 녀석은 플러스 전기를 띠고 있는 대전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엔 가까이 하면 생기는 전기, 정전기 유도예요. 물체의 전하가 유도되는 현상인데 어떻게 유도를 시켰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시면 첫 번째, 대전체를 가까이 하기 전 물체가 나와 있죠. 플러스 원자핵은 고정되어 있지만 전자는 사방으로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물체에 대전체 마이너스를 가져가면 마이너스는 마이너스 전자를 싫어하기 때문에 멀리 보냈죠. 멀리 보내게 되면은 남아있는 쪽은 각각의 전기를 띠게 되는 겁니다. 대전체와 가까운 쪽은 대전체와 다른 전기인 플러스, 대전체와 먼 쪽은 대전체와 같은 전기인 마이너스를 띠고 있습니다. 이렇게 물체에서 한쪽은 마이너스, 한쪽은 플러스로 전자의 이동에 의해서 전하가 유도되는 현상을 정전기 유도라고 합니다. 플러스 대전체를 가져가면 가까운 쪽은 다른 전기인 마이너스, 먼 쪽은 같은 전기인 플러스를 띠고 있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전기가 있는지 없는지 대전된 물체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알아보려면 검전기라는 게 들어갑니다. 일단 검전기 구조를 보시면 금속판 쭉 내려가서 금속 막대가 있고 여기 아주 얇은 은박지처럼 생긴 금속 박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기억하면서 검전기 관련해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검전기는 다음과 같이 고식도를 그릴 수 있는데 일단 대전체를 가까이 하기 전에는 금속도 마찬가지로 정기적으로 중성이라서 플러스 3개, 마이너스 3개, 플러스 3개, 마이너스 3개 이렇게 동일한 플러스 마이너스 개수를 다 골고루 분포하고 있어요. 하지만 마이너스 대전체를 가져가면 위에 있던 마이너스들이 이 마이너스 대전체를 싫어하기 때문에 전기력에 밀어내는 힘이 작용을 해서 아래로 이동을 하고요. 아래로 이동을 했으면 위에서 마이너스가 더 왔기 때문에 금속박과 금속박은 양쪽의 금속박은 서로 같은 전기면 서로 밀어내는 전기력이 발생하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모형도를 그릴 수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흐르는 전기, 전류 부분, 이쪽 부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동하는 전하. 여기에서는 전류를 배웠었죠. 전류. 전하의 흐름을 전류라고 했고 그때의 단위를 암페어라고 가르쳐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전하의 흐름은 전류인데 전류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극으로 이동을 하자라고 정해 놓은 다음에 나중에 실제로 움직이는 게 전자이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전자는 마이너스에서 나와서 회로를 따라서 플러스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차이가 있다. 전자의 이동 방향과 전하의 흐름을 나타내는 전류는 서로 반대 방향이다라는 걸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전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전압은 전류를 흐르게 하는 능력. 이 능력이 높아지면 전류도 많이 흐르겠네요. 단위는 V라고 쓰고요. 읽을 때는 볼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뒤에서도 하겠지만 오른쪽 왼쪽 그림을 꼭 비교해서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전류를 조절하는 전압과 저항. 자, 전류 전압 저항을 조절할 수 있다는데, 자, 요것들을 이제 그 64페이지에 있는 그 전류 전압 저항 사이의 관계를 그 기호로 나타내 볼게요. 일단 플러스 마이너스 부분을 한번 해보면 짧은 쪽은 마이너스, 긴 쪽은 플러스 이렇게 건전지 3개를 연결한 겁니다. 지금 건전지는 이렇게만 있어도 마이너스 플러스 전기 하나인데 이렇게 그리면은 왼쪽처럼 그리면은 건전지가 3개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자, 여기에 전구가 있다. 전구에 흐르는 전류를 알고 싶으면 여기 지나가는 길목에다가 끊어서 전류계를 집어넣으면 돼요. 전류계는 A라고 나타나고 동그라미를 치면 전류계입니다. 전류계도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는데 전지의 플러스와 전류계의 플러스가 가까운 쪽으로 연결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전압을 측정하고 싶으면 에너지를 쓰기 전과 쓴 후를 보라고 했죠? 자, 전압 이렇게 해서 V. 얘도 마찬가지로 전지의 플러스가 가까운 쪽에서는 전압계의 플러스, 전압계의 마이너스는 전지의 마이너스와 가까운 쪽을 연결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형을 여러분들 찾을 수 있어야 되겠고요. 여기 V 동그라미는 전압계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으니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세요. 자, 얘네들의 관계를 뭐라고 하냐면 전류가 전압에 비례한다는 관계를 ohm의 법칙이라고 하고요. 그에 맞게끔 비례식이 될 수 있게끔 조절을 하는 것들이 뭐냐면 저항이라는 게 있습니다.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정도. 아까 전압은 전류를 흐르게 하는 능력, 도와주는 거였는데 저항은 방해를 하는 겁니다. 단위는 ohm이라는 걸 쓰고요. 전류는 저항분의 전압이라는 식 외워두시면 중요할 때 써먹을 수 있을 겁니다. 자, 쓰임새에 맞는 저항의 연결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거의 다 왔으니까 좀 더 힘을 내도록 하세요. 자, 직렬 연결을 먼저 보시면 직렬 연결을 연결하면 전구 하나를 연결할 때보다 전구의 밝기가 어두워집니다. 왜냐하면 그 전구를 지나는 전류의 세기가 작아지는데 두 군데서 일을 하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흐름도 작아지겠죠. 이렇게 저항을 직렬로 연결하면 회로 전체의 저항이 커지고 저항이 커지면 방해가 커지기 때문에 전류는 작아지기 때문에 밝기가 어두워지는 겁니다. 그리고 직렬 연결에서는 하나의 길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가 고장나거나 연결이 끊기면 다른 불도 동시에 사용을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알겠나요? 네. 자, 이번에는 병렬 연결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전구 두 개를 병렬 연결하면 전구의 밝기는 전구 한 개와 동일합니다. 왜냐면 각각의 동일한 전압이 걸려.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데 우리 집에서 쓰는 전기기구가 모두 다 220V죠. 그러면 각각 그 전기기구에 220V를 공급해 줘야 돼요. 그러니 동일한 전압을 걸릴 수 있는 병렬 연결을 가정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항을 병렬 연결하면 각 저항에 걸리는 전압은 동일해요. 그리고 전체 저항은 작아진다고 합니다. 회로 전체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커지고요. 자, 저항에 걸리는 전압은 그대로예요. 그래서 전체의 그 저항은 작아지고 전류는 세진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병렬 연결할 때는 다른 전기기구의 영향을 받지 않고 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병렬 연결과 직렬 연결의 쓰임새를 보면 집이나 학교의 건물에서 전기 배선은 다 병렬 연결로 되어 있어요. 아까도 말했듯이 모든 전기기구에 220V를 걸어줘야 되기 때문에 병렬 연결되어 있고요. 전기기구 각각을 켜거나 끌 수가 있어야겠죠. 아까 직렬 연결에서는 하나를 끄면 그 다음 게 안 됐었죠. 그 전 게 또 안 됐고 하여튼 회로 전체에 있는 전기기구가 다 안 됐었는데 병렬 연결은 전기기구를 각각 켤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면 직렬 연결은 사용하지 않냐? 직렬 연결은 퓨즈라는 전원 차단기가 퓨즈가 연결되어 있는 것들은 직렬 연결을 해야 됩니다. 우리 집의 전기기구 배선에 불이 날 것 같은데 이러한 것들을 병렬 연결하면은 아무런 상관없이 항상 전압이 흐르죠. 그래서 퓨즈와 전원 차단 장치가 아무런 역할을 못 하는데 직렬 연결하면은 집안 전체에 그 회로에서 전기를 끊을 수 있기 때문에 안전장치인 퓨즈와 전원 차단 장치는 직렬 연결을 해야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페이지가 73페이지 스스로 정리하기를 보시면 여기 전압과 저항, 전류를 구별해주는 정의와 단위 꼭 기억해 두시고요. 물의 흐름은 뒤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항의 연결, 이쪽 부분이 어렵죠. 직렬 연결일 때 전류의 세기는 작아진다. 왜냐하면 이 둘의 전체 저항이 커졌기 때문에 작아진다고 했었습니다. 하나를 끄면 나머지 전기를 사용할 수가 없다. 병렬 연결일 때는 각 저항에 걸리는 전압이 동일하기 때문에 연결을 하더라도 그 전구의 밝기는 그대로였고요. 회로 전체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커진다. 왜냐하면 두 개의 저항을 병렬 연결하면 총 저항 값이 작아지거든요. 그래서 전류의 세기는 커지는 겁니다. 하나를 끊어도 나머지 하나는 전기기구 작동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자, 마지막으로 2-3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나온 것은 전류가 만드는 자기장이었어요. 자기장이 무엇이냐? 자기장은 자기력이 미치는 공간인데요. 이 자기장은 그 나침반의 N극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자기장의 방향을 정했습니다. 그런 걸 따지면 자석에서는 N극에서 나오고 S극으로 들어가는 자기장을 그려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다음은 그 자석도 자기장을 만들지만 전류가 흐르는 도선도 자기장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만들어낼 수 있다. 자, 이러한 전류가 흐르는 도선은 자기장도 만들지만 자기장 속에서 도선이 받는 힘이 생기게 돼요. 전자기력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힘의 방향을 찾으려면은 이렇게 엄지손가락은 전류, 힘의 방향은 손바닥, 자기장은 네 손가락으로 해서 힘의 방향을 찾아야 되고요. 아까 자기장 속에서 전류가
흐르는 도선이 받는 힘. 힘이라는 게 어떻게 형성됐냐? 자기장과 전류 때문에. 전류 때문에 생긴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장의 방향을 바꾸면 힘의 방향이 바뀌고, 전류의 방향이 바뀌면 힘의 방향도 바뀌고, 전류가 세지면 힘도 세지고, 자기장이 세지면 힘도 세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원인과 결과를 꼭 파악해 보시라고 했습니다. 전동기가 돌아가는 원리도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여기 전동기의 양 끝에 요 자기장과 수평을 이루고 있는 도선은 신경 쓰지 말라고 했습니다. 수직을 이루고 있는 이 두 도선이 받는 힘을 찾으면 전동기가 시계 방향이 이렇게 도는 거예요. 이렇게 반시계 방향, 시계 방향인지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힘의 부분도 끝났고요. 여기 아까 전동기의 원리 부분에서 오른쪽 왼쪽 그 코일이 어떤 힘을 받아서 시계 방향으로 돌지 반시계 방향으로 돌지 한번 찾아보시고요. 스스로 점검하기 부분에서는 1번 부분 꼭 보도록 하세요. 그리고 6번, 8번. 8번은 아까 여기 시계 방향인지 뭔지 이런 것들을 한 번 더 복습해보는 시간. 6번은 이 전류의 흐름과 물의 흐름을 가장 많이 비교한 그림입니다. 이 그림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서로 찾을 수 있어야 돼요. 스위치는 수도꼭지겠죠? 열고 닫는 거에 따라서 흐름이 생기니까. 펌프는 전지라고 했죠? 에너지 차이를 공급해주는, 에너지 공급을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전구는 그런 에너지를 받아서 빛 에너지로, 물레방아는 위치 에너지를 받아서 운동 에너지로 바꿔주는 일을 하는 녀석입니다. 그리고 수도관이 있다고 하면은 여기에는 전선이 있겠죠? 전선. 전류가 흐르는 것은 물의 흐름이랑 비교를 할 수 있고요. 자, 이렇게 해서 2단원까지 마무리됐고요. 여러분들이 너무 빠르거나 아니면 놓친 부분은 중간중간에 그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멈추면서 보셔야겠죠? 자, 시험 때까지 화이팅 하시고, 네, 수업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